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입시 준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대입 지원관으로 일하고 있는 윤종걸이라고 합니다. 안내사항입니다. 강의의 목적인데요. 제가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에 관한 강의를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 설명드려 왔었는데요. 예전 강의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말이 덜 익숙한 다문화 가족 학생과 이제 학부모님을 위해서 대입 전체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천천히 반복해서 말하고 쉬운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의 이해를 중심으로 2016 대입의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을 일부러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의 학생부 중심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2부에서 말씀드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학생의 진학 준비 부분에 관해서 2016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른 다문화 전형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1부에서는요, 대입 전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2016 대입의 주요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학생부 중심 전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학생의 진학 준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다문화 자녀 전형 및 외국인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의 내용, 대입 전형의 이해에 관하여 2016 대입의 주요 사항까지 확인해 보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이 2025 대입입니다. 2025년에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제 대입 전형이라서 2025 대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2, 고1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은 이제 2016, 2027 대입이 되겠습니다. 현행 2025 대입과 2016, 2027 대입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8 대입, 중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 때부터 수능 시험도 바뀌고 그리고 학교 성적을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이제 성적을 주는 방법도 변화되고 교육과정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3 학생들 때 바뀌지 고2, 고1 학생들 때는 입시에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변수들이 발생해서 그 새로운 대입 이슈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입 이슈, 먼저 무전공 선발 확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이제 선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전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율전공학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을 입학할 때는 특정한 학과나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형 1의 경우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 내에 거의 모든 모집단이 보건의료, 그 메디컬 계열 학과나 아니면 사범 계열 등의 일부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과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아주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유형 2의 경우에는 계열 또는 단과대학 그 모집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한 이후에 그 해당되는 계열이나 단과대학 이제 내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전공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 전공을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빠른 진로 결정 그리고 그에 맞춘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느라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전공학부의 개념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런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를 빨리 선택하고 그에 맞춘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는 그런 또 긍정적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입 이슈,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요즘 핫한 이슈는 의대 증원의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의 문제는 아직 최종적인 확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2025 대입의 수시 모집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 수시 모집에서 의대 인원이 늘어난 만큼 학생 선발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2026 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의대에 이제 선발하는 학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의대 입학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되지 않고요.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공 선발학대와 의대 증원은 2026, 2027, 고2, 고1 학생들의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의대 증원에 따라서 이제 수능에 응시하는 상위권 N수생들,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의대가 증원됨으로 인해서 다시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시험에 고득점이 예상되는 실력 좋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그래서 결국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하락할 염려가 많이 생겨지고 있고요. 그 결과 2025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시 모집의 경우에 수능 최저 조건이 어려운 대학도 있고 쉬운 대학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 좀 인기 있는 학과일수록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걸려 있을 건데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학교 성적의 이제 내신 성적 커트라인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025 대입의 이제 수시 모집 입시 결과가 조금 불안정하게 전년도와는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의대 모집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그 다른 상위권 대학에 더 전체적인 영향을 상위권 대학과 인기학과의 수능 최저가 높았던 전형들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2025 대입의 입시 결과는 그 종전에 그 2023, 2024와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2026, 2027에 이제 현재 고2, 고1 학생들이 참고를 해서 대입 지원 전략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무전공 선발 확대의 경우에도 의대 증원처럼 무전공 선발의 인원이 무조건 더 증원된 인원이 아닙니다. 결국 기존에 있었던 그 학과의 인원을 줄여서 무전공 선발 인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감소한 만큼 그 입시 결과가 더 이렇게 상승될 수 있는 그 너무 적은 인원을 뽑게 되면 입시 결과가 또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선발하는 인원이 너무 적음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감소해서 또 점수가 불안정하게 나와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2025 입시 결과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2026, 2027의 고2, 고1 학생들은 아무래도 더 신중하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의 큰 틀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수시 모집의 4가지 유형, 정시 모집의 2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교과 성적, 그 석차 등급이라고도 얘기하죠. 1에서 9까지의 그 성적이 1에 가까울수록 그 학생들이 그 더 긍정적인 좋은 이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학생부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의 경우에는 정성적인,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각 대학의 이제 평가자들이 주는 그런 서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교과 전형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이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이제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서 이제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면 이제 합격이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학생이 또 선발되는 이제 수능 최저 있는 교과 전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일단은 학교 성적이 중요합니다. 학교 성적이 중요하지만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은 면접의 준비가 또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서류 평가가 있는 경우는 종합 전형처럼 이제 또 종합 전형 대비하는 것처럼 교과 전형이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고 여러 활동들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교과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수능 최저 조건을 꼭 맞춰야만 하는 그런 또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더 충실히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와 그리고 이제 면접평가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 중심 전형의 경우에는 2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이 종합전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술 성적만으로 학생을 또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술 성적과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이제 충족되어야만 합격하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논술 전형이니까 논술 성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선발이 되겠고요. 논술은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중심이어서 다른 교과목 성적보다 수학 성적,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조금 더 뛰어난 수학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도 높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 전형은 아무리 논술 점수가 높아도 수능 최저 조건을 또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만, 그러니까 논술에만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이제 경우에 그렇게 좀 안정적이지 못한, 합격이 유리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이제 다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크게 유리하지 못한 경우에 더 이제 최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의 경우에는요, 이제 뭐 음악, 미술, 체육 이제 중심의 이제 전형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성적과 실기고사 성적,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과 실기고사 성적으로 이제 수시와 정시의 기회가 각각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학교 생활에서 충실히 노력을 하고 그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 더 뛰어난 이제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적인 성적 그리고 학교 활동적인 노력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정시에 수능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업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학교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학생부 활동을 일부 반영하는 대학들이 최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너무 이렇게 좀 소홀히 하고 수능 성적 중심으로만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생각할 경우에 학교 성적이 조금 불리해도 대학에 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성적이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원하는 대학, 인기 있는 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를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6 관련되어 있는 2026 대입과 관련되어 있는 통계 지표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인데요. 2026 대입,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에서 수시 모집의 비율은 79.9%, 그리고 정시 모집의 선발 비율은 20.1%. 전국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뽑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80대 20의 비율이 되겠고요.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수시 모집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4%,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32%, 그 다음으로 논술과 실기 실적 전형을 선발하는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요,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교과 성적 중심의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68%,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22%의 순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 입학하고 싶어 하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충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더 인기 있는 대학과 학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6 대입 모집 시기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요.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 교과 성적으로 뽑는 비율이 2025보다 2026 대입에서 조금 감소했지만 어쨌든 45%나 되는 많은 인원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에서는 23.6%, 25학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한 3.6% 정도,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도 한 6.3%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뽑는 비율이 전년도보다 0.3% 정도 감소했는데요. 18.5% 정도의 학생들을 수능 위주 정시 모집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9.9대 20.1%의 비율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학생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수도권 대학은 43, 그리고 종합전형은 57, 종합전형 선발하는 비율이 많고요.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교과전형 75.5, 종합전형 25.5%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우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바로 정시 모집으로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한 전형으로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기가 아무래도 더 어려운 편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성적을 만족스러운 만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 5등급이면 4등급을 위해서, 그리고 6등급이면 또 5등급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1부의 강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편 강의에서는 2부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이해에 관해서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3부의 내용에서는 다문화 가족 학생의 진학 준비에 관해서 다문화 자녀 전형과 외국인 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 및 학부모님 감사드리고요. 2부와 3부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